오늘의 주제는 누가 코인을 팔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코인을 팔았나, 이 컨텐츠가 꽤나 인기가 많아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고, 코인 유튜버가 이런 얘기도 해주나, 그 다음에 업계 얘기를 좀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응원을 받아서 두 번째 얘기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많이 이제 보시잖아요. 그 뉴스를 보시면은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유통량 논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재밌게도 국내에서만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유통량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게 수위입니다. 수위가 2023년, 2024년도 계속적으로 큰 유통량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통량 논란에 대규모 언락, 악재가 있다. 그 다음에 스테이킹 락업 물량은 유통량에서 왜 제외를 하였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이거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분 증명 기반 네트워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유통량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수위가 기존에 이제 국정감사까지 받았었죠.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오셔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했다라는 이야기를 꽤나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를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량 이슈가 일어나고, 근데 사실 이걸 뜯어보면은 유통량 논란이 아니다 라고 사실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자기네들 시장에서는 이게 국룰인데 왜 너네만 난리야, 이런 식으로 이제 피력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이 돼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그 유통량 논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분 증명 기반의 네트워크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은 지분 증명이 뭔지부터 좀 말씀드리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토큰 스테이킹을 많이 하면 할수록 블록 검증의 이제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리워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POW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처럼 이 마이닝 기계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가지고 이제 보상을 얻었잖아요. 근데 지분 증명 방식 자체는 토큰을 스테이킹 해가지고 거기서 밸리데이터들이 이제 확률적으로 블록을 검증하고 거기서 이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완벽한 POS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밸리데이터들을 굉장히 분산화시켜야 되거든요. 수많은 밸리데이터를 구성을 하고, 또 그 밸리데이터가 서로 이해관계가 없어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지역에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탈중앙화된 이제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신생 네트워크가 그런 탈중앙성을 갖기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생 네트워크도 시작이란 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을 했을 때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무엇이냐? 바로 51% 공격을 회피하면서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말로만 쉽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초반에 코인이 런칭이 되면은 시장에 풀리는 물량은 대부분 20%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 그거의 가치 자체가 500밀리언 달러 이제 밑으로 보통 이제 구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자금만 있다면은 사실 이 51%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생 이 네트워크들은 화면과 같이 밸리데이터들을 소싱하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밸리데이터 1, 2, 3, n번째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신생 이제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밸리데이터들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바로 각 지역에 있는 전문 밸리데이터 이제 기관이나 자신들한테 토큰을 투자해줬던 이제 초기 기여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시작은 해야 되니까, 수많은 이제 밸리데이터들을 이제 모으기 전까지 일단 시작은 해야 되니까 가장 자신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이제 그 밸리데이터 서비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DSRB라고 하는 이제 밸리데이터 업체가 따로 있고, A41도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기 기여자 중 벤처캐피탈, 예를 들어서 폴리체인, 이런 애들이 자신들이 이제 투자 이제 밸리데이터 역할을 해주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신생 네트워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되는 토큰의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20% 내외다
달리다 보니까 사실 이 전문 기관들이나 이 초기 기여자, 이 벤처 캐피탈들이 자신들이 2차 시장에서 취지 후에 그 토큰을 사가지고 이 밸리데이터를 돌리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자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단은 어떤 걸 하냐면 토큰 위임이라는 걸 보통 합니다. 우리가 토큰 런칭하고 토크노믹스 보면요, 뭐 생태계 어떤 토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인데, 이 재단이 갖고 있는 물량을 이런 밸리데이터들한테 이제 위임을 해서 그 토큰을 이제 전문 기관이나 VC들은 예치를 하고 POS 네트워크가 잘 작동하도록 이 서비스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밸리데이터도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밸리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화면과 같이 인건비도 들고요, 운영비도 들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서버비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제반 비용이 이제 수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제반 비용을 어떻게 신생 네트워크를 위해서 너네가 전부 다 부담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 사실 밸리데이터 누가 돌리겠어요? 돈도 안 되고 사업자인데 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 이거를 돌릴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단은 토큰 위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토큰을 줄 테니까 너네들이 그거를 스테이킹하고 대신에 이제 POS 네트워크가 잘 처음에 이제 부스트랩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밸리데이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럼 재단은 토큰을 이제 위임도 해주지만 밸리데이터 서비스 제공하는 이 밸리데이터한테 이제 보상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이제 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줍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익 분배예요.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재단이 토큰을 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밸리데이터 서비스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주냐면, 예를 들어서 뭐 신생 코인들은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시 뭐 10% 이상일 텐데 거기서 나오는 코인의 수익을 서로 나눠 갖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이제 70% 갖고, 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밸리데이터들이죠. 그래서 기관이 이제 30%를 이제 가져가는 이런 구조로 서비스 이제 계약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토큰 매입 약정이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재단들이 이제 전부 다 토큰을 이렇게 위임했지만 서로의 어떤 인터레스트 얼라인이라고 하죠. 자신들이 이제 보상으로 나온 거를 이제 오랫동안 좀 갖고 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너네도 돈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TG 후에 일정 금액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입할 것을 이제 밸리데이터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계약을 보통 혼용해서 이제 쓰게 되고, 세 번째로는 벤처 캐피탈들은 초기에 프로젝트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돈을 대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특별하게도 너네가 투자한 토큰, 그리고 아직 베스팅이 끝나지 않아서 락업되어 있는 코인을 우리가 노드를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게. 즉 락업된 토큰을 사용해서 밸리데이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계약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단이 위임한 토큰으로 밸리데이터들은 인플레이션 보상을 이제 토큰을 받게 되는 거고, 그 토큰을 시장에 던져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화를 함으로써 밸리데이터로서 이제 기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런 어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바로 대표적으로 이제 수위가 있습니다. 수위도 이제 POS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토큰을 예치해서 이제 밸리데이팅을 이제 하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토크노미를 보면은 이 스테이크 서브시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테이크 보조금이라는 뜻인데, 이 보조금이 데이 1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인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제 밸리데이터들이 갖고 가게 된 이제 수익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들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이제 팔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밌게도 수익은 이런 것들이 그냥 글로벌 시장 마켓에서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초반에 신생 네트워크가 부스트랩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트워크 초기 기여자들에게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 뿐이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여자로서 받은 락업 토큰을 스테이킹하면 그 보상으로 리워드 토큰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구조입니다. 프로젝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방법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토큰은 많이 락업되어 있고 초기에 유통되어 있는 토큰은 적다 보니까 결국 시장에서 밸리데이터들한테 계속적으로 토큰을 사서 밸리데이터 서비스를 하세요 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조금씩 한 발짝 양보를 해가지고 그 재단이 토큰을 위임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서로 이제 나눠 갖는 구조를 이 친구들이 말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문제가 이제 락업 토큰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락업 토큰에 대한 정의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건들면 안 되는 물량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해외에서 특히 POS 네트워크에 투자한 사람들 혹은 이 락업 토큰을 밸리데이터 서비스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 국룰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인은 이거 오해다 라고 자꾸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POS 네트워크가 초기에 부스트랩하기 위해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유통량이 적고 그것을 밸리데이터나 벤처 캐피탈한테 사가지고 서비스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싫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둔 건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시장에 안 하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단지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너네만 왜 난리니?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POS 네트워크를 처음에 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 네트워크 기여자가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 기여자가 시장에서 토큰을 사서 스테이킹 하기에는 꽤나 리스크가 크죠.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단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태계 토큰을 밸리데이터들한테 위임을 하고, 혹은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락업되어 있는 토큰을 이제 밸리데이터에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용인해 준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나오는 보상을 이 밸리데이터와 이제 재단이 수익 분배해 가지고 시장에 매도하면서 계속 수익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 POS 네트워크가 점차적으로 탈중앙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밸리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컨셉이 시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하나의 지식이다, 이해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좀 생각을 해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게 리테일 유저, 우리 코인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 셀레스티아 사례만 봐도 이게 왜 불편한지 알 수 있어요. 2024년도 이제 9월 27일 날 360이라고 하는 이제 트위터에 있는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이에요. 폴리체인이 셀레스티아의 시리즈 A, B 라운드에 20밀리언 달러, 하나로 하면 2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스테이킹 리워드로 8,200만 달러를 이제 벌어갔다라고 이제 트윗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8,200만 달러는 어떻게 번 거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한 언락 토큰을 예치해서 보상으로 수익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 코인을 팔았으니까 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POS 네트워크를 처음에 부스트랩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이 글을 봤을 때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코인을 팔았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친구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토큰 외에도 4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으니까 결국 벤처 캐피탈 놈들만 돈을 버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이 폴리체인 자체는 밸리데이터로서 이 금액을 벌어간 거죠.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성공 사례이지만 우리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편한 사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사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이겐 레이어에서도 이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해요. 최근에 자신들 이메일 해킹 당해서 투자자 토큰을 잘못 전송해가지고 그것이 해킹 당해서 시장에 흘러나왔다라고 이제 해명 어떤 글을 올렸었는데, 이 친구들도 POS 지분 증명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친구들도 아마도 이런 앞서 셀레스티아가 겪었던 이런 어떤 현상이 이제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좀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 지식을 갖고서 여러분들은 좀 코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이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POS 네트워크 자체 구조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재단이 우리한테 한 번도 이런 교육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남들이 그냥 다 하는 국룰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라고만 얘기했고, 이런 어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해외에서는 유통량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보를 알기 때문에 딱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이슈가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교육을 누구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POS는 사실 POW와 비교하면은 굉장히 나쁜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익부 빈익빈 체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초반에 토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적으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폴리체인인 겁니다.
자신들이 투자를 하고 락업되어 있는 토큰으로 굉장한 많은 보상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우리 리테일들은 밸리데이팅 서비스 혹은 밸리데이터가 되기 위해서 2차 시장에서 토큰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굉장한 불평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POS 네트워크는 POW보다는 자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은 사실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S는 부익부, 빈익빈 비즈니스다. 그 다음에 충분한 제공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자꾸 백서만 읽어봐라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분한 대중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